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3일 오후입니다. 얼치기 평론가들도 그렇고 그래도 평론가 중에서 몇 명은 있어요. 들어볼 만한 평론가들이 있는데 국힘의 완패구도 지금 백석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초점에 맞추고 있죠. 오늘 현재 보면은 국힘은 백석 못 얻습니다. 드디어 여의도 연구원이나 국힘에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국힘이 지역구에서 90 내지 100석을 얻는다 하고 민주당에서는 뭐 110석 플러스 알파를 얻는다 하는데요. 제가 보는 판서로는 국힘은 지금 지역구에서 90석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30석 이상입니다. 오늘 현재. 하나 기대할 것은 이재명의 생양아치적인 발언, 개정체성 없는 놈이고 인간계로 내려오면 안 돼요. 말 하나하나가 아주 쓰레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의 심판론이 얼마나 보수나 중도에서, 보수는 다 결집될 것이고 중도에서 얼마나 이재명 당을 지역구에서 못 찍겠다 해가지고 국힘으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국힘도 보면은 쓰레기는 아니라 친윤, 윤석열 2년을 국정 실정을 뒷받침한 국힘의 후보자들을 찍느냐의 문제인데요. 하나의 변수는 한동훈도 아니고, 한동훈 오늘이라도 당장 윤석열 취받고 윤석열하고 대치각을 세우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사과드린다. 그만하지 않으면 이 선거판 못 뒤집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런 놈이 안 되죠. 윤석열의 대깔뿐만이고 그런 강기나 결기가 없는 놈이에요. 조디만 그냥 쌈마이같이 따다다닥 따발총같이 생기는 난자하는 놈이니까 절대 한동훈을 넣으면은 지금 안 되는 구도예요. 오히려 폭망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겸손하고 업소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놈의 새끼가 맨날 남의 그냥 일개 후보자들, 지역구 후보자들을 불미스러운 문제, 문재인, 조국 그냥 공격만 하고 다니죠. 이거는 정권 심판론이에요. 지금 분노와 같이 치닫고 있어요. 못 막아요. 그런데 그거 여명은 하나 기대하기를, 그래도 아직 이재명에 대한 저런 놈이 정치를 한다는 것에 대한 혐오가 있죠.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조국이 앞에서 끌고 있으니까 이재명 놈이 따라가는 형국이고, 그죠? 그 종국점은 윤석열, 한동훈 심판이에요. 종국점은. 그런데 투표율이 대단히 중요하죠. 며칠 전부터 투표율 중요하다 그러죠. 재외국민투표 투표율이 역사상 최고, 헌정사 최고, 재외국민투표 인정하고부터 최고죠. 64% 나왔죠. 그러면은 사전투표가 이대로 가면 30%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투표율이 70% 이상 가는 가능성이 많아요. 70% 이상 투표율에 가면은 볼 필요도 없어요. 민주당이 200석 가까이 가져갑니다. 조국이하고 같이. 그런데 투표율이 낮을수록 국힘, 보수층이 나이 든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에 참여하니 국힘이 그래도 괜찮다 그러는데 그게 벌써 패배의식이에요. 요행을 바라는 거죠. 요번엔 분노의 투표로 40대부터 70대까지 다 나올 거예요. 그걸 주도하는 애가 조국이에요. 조국이 지금 40, 50대를 다 불러내고 있어요. 60대 초중반까지. 그들이 586대래요. 60대 초중반까지가 다 불러내고 있어요. 조국이가. 그래서 투표율은 65%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힘은 몇 석을 얻느냐가 관건이죠. 100석을 얻느냐, 110석을 얻느냐, 그게 관건. 70% 넘어가면은 볼 필요도 없어요. 사전 투표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보수층도. 근데 보수층 늙은이들이 아직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사전 투표를 못 믿겠다 그러고 있어요.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저도 안 하려다가 이번에 투표합니다. 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이 설화가, 이재명이라는 새끼는 양아치고 쓰레기 같은 말만 입에서 튀어나오죠. 근데 한동훈이도 만만치 않아요. 윤석열이라는 놈은 지가 와가지고 과거에 지가 했던 정책을 다 뒤집고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멍청한 새끼가
반드시 이번에 심판해야 돼요. 내가 민주좌파는 아니지만 보수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심판하고 버릇을 고쳐놓고 더 이상 우리는 TK 애들한테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보수는. 다 망가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용핵관, 윤핵관, 용핵관이라는 것은 용산핵관들, 윤핵관들, 또, TK는 할 수 없고 다 뽑히니까. 부산, 그 다음에 검핵관, 다 요번에 그냥, 탈락시켜야 돼요. 낙선시켜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망가지면 확실하게 망가져야 돼. 이거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그 주진우, 해운대갑, 그게 강남 각 같은 데죠. 거기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요. 민주당 애들한테. 부산 과반 이상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 보고 가세요. 오늘 여주에서 발표한 건데, 민주당 놈이 51%, 주진우가 42%, 조금 따라잡았죠. 그래도 주진우는 탈락시켜야 돼요. 낙선시켜야 돼요. 더 이상 검사가 나라를 통치하고 국민을 압박하는 이 시대는 벗어나야 됩니다. 군부보다 더해요, 이 새끼들이. 검사가.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검사들도. 윤석열이 총선에 지고 나면은 검사들이 윤석열과 한동안 칩니다. 검사놈들을 더 이상 우리는 검사 정권을 만들면 안 돼요. 일반인, 민간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철수 같은 사람이에요. 유승민은 너무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있고 너무나 바른 소리만 하고 적당히 이렇게 융화할 줄 알아야 되는데 유승민은 그게 문제고 또 이거 하나 보고 가시죠. 이재명에 대한 중도층의 혐오가 대단해요. 2030에 대한 혐오도 대단하고 이재명에 대한 개딸들만 남아있죠. 그런데 그거를 조국이가 그냥 일거에 해소해버리고 조국이 심풍에 의해서 이재명이라는 놈 생양아치라는 것을 김부선하고 점 찾아 삼았니? 법인카드로 성당 분당 경기도를 돌아다니면서 쩝쩝대고 다 사먹은 거. 과일 1,000만원치 산 거. 또 이재명의 그 말 한마디가 쓰레기라는 그걸 까먹고 있어요. 국민들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재명 심판론은 어느 정도 통했어요. 야당 심판론이 아니라. 근데 그게 윤석열이라는 놈이 이종섭 사태를 떠나서 그 큰 영향 없어요. 원래 윤석열은 그런 놈이에요. 박정훈 사태, 최상병 사건이. 의료 대란을 건드리고 의료 정원 문제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작살나는 거예요. 그건 현재 계속 진행형이에요. 의료 대란 문제는. 그거는 의료 체계와 사회 체계를 붕괴시키는 과정이에요. 그거는 따로따로 계속 찍어내죠. 내가 하루에 한두 개씩. 여론조사가 내일부터, 내일까지만 여론조사 되고, 5, 6, 7, 8, 9. 오늘까지 여론조사만 되고, 내일부터는 블랙아웃이 들어가죠. 여론조사 조사한 것을 공포 못해요. 4일부터 조사한 것은. 근데 4일까지 조사한 것은 공포는 할 수 있어요. 그 5일부터는 조사한 게 공포가 안 되고, 이제, 정치권에서만 이제, 회자되겠죠. 그죠?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나온 거 보면은, 내일까지 발표되면은 MBS 여론조사가 발표될 것이고, 오늘까지는 연합뉴스TV가,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 거 보면, 이거 아주 처참할 정도죠. 완전히 무너지는 정권이에요. 도대체 중간선거, 그 총선을 2년, 3년 차에 지는 거, 만 2년에 치러지는 총선을 야당 심판론, 586 심판론, 이런 거를 갖고 가는 한동훈 이 새끼나 국힘 TK나 진짜 형편없는 놈들이죠. 멍청아들 넘어가지고. 지는 TK 쪽은 당선되니까. 무조건 정권 심판론이라고 내가 6개월 동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총선 전국 들어오면서.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나온 거 보면은 윤석열 부정평가가 1년 중에서 최고로 올라가. 61%야, 61%. 긍정평가는 34%야. 최저치야. 1년 동안. 이걸 어떻게 막아? 20% 차이나 윤석열 부정이 하고 긍정이. 이건 못 막아요.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6일 남겨놓고 이건 못 막습니다. 무조건 심판론이에요. 응? 그리고 연합뉴스는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죠. 22대 총선 투표 전망을
국민의힘을 찍겠다가 한 달 전보다 3%가 떨어져서 30%. 민주당을 찍겠다가 26%에서 41%, 15%나 올라가요. 국힘 찍겠다가 30%, 민주당 찍겠다가 41%. 이건 게임 끝이에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를 가도 이게 표본을 갖다가 늘리면 늘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윤석열이 좀 골로 가고 있어요. 한동훈이 하고. 국힘의 미래, 국민의힘 미래. 이거 뭐 미래야 미래는. 미래가 어딨어 국힘이. 24% 비례대표. 미친당 놈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양아치당 14%. 조국신당이 25%. 따이죠. 조국신당이 비례 1위가 올라가죠. 한 15석 나올 거예요. 이런 게임 끝이에요. 아직까지도 노인네들이나 한동훈이나 TV 조선이나 채널 A는 조기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범죄자다. 그러면 묻는 거예요. 알아 국민들도. 조국 퇴진 운동을 위해서 광화문에 모였던 그 중도 보수 100만 정상적인 시민들이 태극기 부대에 꼴통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 말고 그들이 100만을 외쳤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나? 조국한테 가는 거예요. 윤석열이 더하다, 김건희가 더하다, 한동훈이 더하다 이러는 거죠. 총선 끝나면 검찰 애들이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 치기 시작할 거예요. 기가 차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국힘이 지난달보다 4% 들여서 35%, 민주당이 1% 올라 33%인데 조국 혁신당이 11%나 나오죠. 그죠?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하등 상관없다 그랬죠. 그 박성민이도 그러고 저도 그러죠. 저도. 계속 내가 5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조사하다 보니까 정당 지지율은 전혀 상관없어요. 심판론하고. 근데 이 보수 유튜버들이나 꼴통 새끼들이나 저기 돈만 밝히는 그 새끼들 너희들 돈 좀 투자해. 고고TV 진짜 한 달에 몇 천만 원만 벌면은 다 투자했어. 선거판에다가. 몇 천만 원 가지고 안 되겠다. 몇 억은 벌어야 되겠다. 그 새끼들 같이. 한 달에. 그 새끼들 그 돈 벌어가지고 한우 구워 먹고 1등급 1 플러스 한우 구워 먹고 와인 먹고 처먹고 회 처먹고 고급지게 그러고 다니잖아. 벤츠 사고 기사도 놓고 한심한 새끼들. 지금 이게 말이 안 돼. 현재 보면은 오늘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뭐야 이거 연합뉴스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국민이 흰발로 나오는 거예요. 기사에서 국힘이 90전후 또는 100석 전후 90전후로 나와요. 90전후. 근데 국힘이 지금 분석하는 거 보면은 경합 열세도 경합 우세로 넣고 있어요. 제가 모든 이거 선거 판세 그 여론을 보면은 경합 열세도 경합 우세로 넣고 또 우세 지역이 확실히 우세 지역도 아닌데 우세 지역으로 넣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 애들은 부자가 몸살인다고 경합 열세는 빼요. 경합 우세부터 해가지고 우세 지역으로 넣고 민주당 애들이 지금 110석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고 국힘놈들은 100석 전후 90에서 100석 전후 알파 주장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국힘은 지금 90석도 지역구에서 못 얻어요. 아까 전에 그 주진우 말했죠? 주진우 부산 해운대 갑. 그 다음에 민주는 130, 40석을 얻어요. 최소에 제가 말씀드린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1석 과반 얻는 건 지금 확실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국힘이 비례까지 포함해가지고 100석을 개헌선 100석을 방어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저는 방어하리라고 봐요. 국민의 집단 지성과 집단 이성이 완벽한 힘을 민주당이나 야권에 안 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나라가 난리 나요. 200석을 가지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 그것까지는 안 주겠는데 혹시 모르고 이 한동훈이라는 얘가 지금 매일 여의도 연구원에 조사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아가 입에서 쓰레기 말만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이재명 심판하자, 조국이 심판하자, 범죄 심판하자, 그리고 당대표란 놈이 그 민주당의 일개 후보들 문제 많죠. 쉽게 말해서 박은정이라든가 조국하고 합해서 박은정, 이규원 또 저쪽에 있는 놈들 공병훈, 김준혁 또 양문석 또 막 튀어나와. 아니 이 대표라는 새끼가 걔네들 말꼬리 잡고 걔네들을 공격하죠.
그러면 국민이 물을 거예요. 그럼 너희는 걔네도 똑같아요. 그런 놈들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여론 장악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그리고 완벽한 열세니까 그게 보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민주당 놈이나 조국 놈들이 조국이 너무 많이 가져오면 안 되니까 언론들이 걔네들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죠? 국민과 여론은 약자 편이에요, 항상.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놈은 전국에 55곳이 박빙이다. 수도권의 박빙이 26곳이다. 이 등신 같은 이런 새끼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수도권 박빙 26곳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되고 전국 박빙이 55곳이 안 돼요. 기껏해야지 충청권에서 몇 명이 박빙이고 부울경에서 몇 명이 박빙이고 경기도에서 몇 명이 박빙이에요. 서울은 박빙이 없어요. 기껏해야 8석이에요 지금. 강남을도 지금 문제가 있고 배현진이가 송파 어린가요? 그럼 송파 갑하고 송파 병도 요번에 따예요. 이대로 가면은. 얘네들은 박빙이 아닌 곳을 박빙이라고 그러죠. 할 수 없지 뭐. 지도도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뭐냐. 자, 이게 윤석열 심판이에요. 윤석열이 국민을 너무 건드렸어요. 그리고 미래를 너무 건드렸어요. 윤석열이가. 그리고 과거도 건드렸어요. 전혀 정체성 없는 놈이 들어가가지고 쓰레기 우파 앵벌이 유튜브 보면서 그걸 보고 정치했어요. 또 무속에 의지하고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여론이라는 것은 오피니언 리더들 또는 정치 고관심층에서 가는 거지 윤석열이가 많은 극빈하고 무식한 자들은 자유를 누릴 수 없고 그들이 우파 유튜브 쓰레기 앵벌이 유튜브를 따라다니는데 그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혐오만 줘요. 그냥 어제 같은 경우 100분 토론에 나와서 김진이라고 있죠. 중앙일보 논설위원하고 전번에 대선 출마한 놈. 그런 놈이 지금 평론가를 띄고 유시민하고 붙는 게 참사예요. 걔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걔들이 결혼회나 전원책이나 이런 놈들이 우파라고 윤석열을 그렇게 빨고 이긴다고 하다가 이제는 막 망발이 막 나와요. 걔네들도. 김진희가 뭐라 그랬어요? 2030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를 6070 노인네들이 지금 다시 이룩하고 있다. 그게 말입니까? 그 말 한마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놈이 만약에 국힘 소속의 국회의원 후보였다면은. 그렇죠. 근데 그놈은 평론가니까 그런 말을 했죠. 2030이 나라를 망친 게 아니고 7080이 지금 나라 망친 거예요. 7080이 과거의 산업화 민주화 세력으로서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에 이바지한 거 맞죠. 근데 그들이 하는 걸 보면은 도대체 현실 사회하고 또는 사회 문화 변동을 전혀 못 읽어요. 60대하고 또 달라요. 70대가 주력으로 지금 국힘원과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으니 그놈들이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다가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박근혜 탄핵을 찬성하고 지금 김건희 윤석열을 비호하는 세력 아니에요. 그 늙은이들이. 근데 김진이라는 놈이 2030이 망친 나라를 7080이 재건하고 있다. 그게 뭐 개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세대 전쟁이에요. 세대 전쟁. 조국이 안 나타났다면은 보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었고 혹시나 신성을 할 수 있었어요. 왜? 이재명이라는 주새끼는 세대 전쟁 그런 것도 몰라요. 참 귀괴한 놈이 지금 인간계로 내려와가지고 야당의 대표가 됐고 윤석열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있죠. 쟤는 정체성이 없는 놈이에요. 이념도 없는 놈이에요. 세대도 모르는 놈이에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지만 출세하면 되는 놈이에요. 그죠? 최고로 출세했지. 그러나 날라가요. 대선까지는 이재명이는. 그런데 지금 4050은 4050 또 60대 초중반까지가 조국으로 다 몰려갔어요.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TK, PK도 조국 지지율이 엄청나요. 비례대표를 뽑겠다가 다 몰려갔어요. 그죠? 그러면은 60대 후반부터 70대, 80대까지가 보수를 국힘을 그래도 찍을 거예요. 그들은 항상 보수였고, 항상 빨갱이 놀이, 종북 놀이,
반사회주의, 반국가단체로 저들을 명명했기 때문에 남은 게 2030이에요. 2030이 갈 곳을 잃었죠. 이준석이라는 놈한테 조금 기대했더니 남자애들만, 여자애들 말고 저놈의 새끼가 지 혼자 당선되려고 지금 아주 지 혼자 살려고 한 1년 동안을 대한민국 2030 정치인들을 다 죽인 꼴이에요. 저놈의 새끼가. 요새도 그 공병훈이하고 화성을 해서 그 선거 싸우는 거 보세요. 100% 네거티브만 해, 이 새끼는. 그리고 쟤네들도 네거티브해요. 민주당도. 야당이죠. 근데 국힘 들어오면 한동훈 이놈도 100% 네거티브만 해. 잘못했던 소리 안 해. 근데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4050이 지금 과표집 엄청나게 튀어나올 거예요. 4050, 60대 초중반까지. 그럼 그걸 보고 7, 80대, 90대야 뭐 그러고 7, 80대도 막 튀어나올 거예요. 투표율은 올라가요. 2030이 이번에 키를 지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2030이 과연 어느 쪽으로 몰려갈 것인가. 조국에 대한 그래도 불만이 많고 이재명 저는 생양아치 새끼 불만이 많고 윤석열 저 새끼 우리 국민을 무시한 저 새끼 그게 마지막에 결정하는데요. 투표율은 높아져요. 투표율은 높아지고 2030한테 몇 표라도 지금 문제가 있죠. 근데 2030의 벌칙 한동훈 주석의 쌈마이라고 벌써 결론이 나있죠. 지금 여론 지형을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한동훈이라는 놈 지금 살려면 일주일 남았으면은 주석이 그냥 안 두죠. 지가 대통령 되려고 나온 거야. 요번에 보니까. 뭐든지 제가 그만 안 둡니다. 저는 선거에 패배하든 이기든 당연히 안 씁니다. 저를 보고 뽑아주십시오 그러지. 이런 미친놈 왜 너를 보고 뽑니? 대통령 뽑는 것도 아니고 너를 보고 뽑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인물, 국민의 후보 인물 전체적인 진영 논리에서 우리 진영을 뽑아주셔야 그래야 되는 거야 이 새끼야.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식이든 이렇게 선거가 몰락하려고 붕괴 들어갈 정도면 정권이 윤석열 쳐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못 치죠. 지금 현재 의료 대란, 의료 국정농단 그 전공의들 교수들을 갖다 악마시키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제가 그랬죠. 처음부터. 그런데 그거 말 한마디 못해. 자기는 건의했대. 건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쥐 박아야 되죠. 일주일 후면 윤석열 정권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근데 이놈이 지하고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같이 살려 그래서 차별화도 안 되고 차별화 못해요. 윤석열을 공격하고 끊어내지도 못하고 지금 보통 우리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이 정도 빠졌잖아요. 붕괴 과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물러나라 그래야 돼요. 탈당하고 여기서 없어져라. 우리랑 관계 끊자. 이렇게 되는 이걸 한마디도 못하지 놈하고 맨날 이재명 조국이 우리가 200석 못 얻으면요 개헌석이 100석 못 얻으면 개헌석이 무너집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게 100석이 무너지는 과정이 누구한테 나오는 거죠? 윤석열하고 한동훈한테 나오는 거죠. 한동훈이한테. 그럼 지가 살려면은 최소한 일반 정치인이었다면 정치를 조금은 윤석열을 단절시키고 윤석열 우리가 정리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놈들이 내부에서 왜 윤석열 탈당하라 그래요? 왜 윤석열하고 차별하고 싸우고 있죠? DK 애들이. DK 그거 살아와야 25석뿐이 안 돼요. 할 말 다 못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을래요. 아주 요새 머리가 너무 아파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